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장례식장에는 향 냄새와 젖은 꽃향만 남아 있었다. 한서정은 영정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사진 속 남편 이건우는 늘 그랬듯 선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낯설었다. 문이 살짝 열리고 검은 우산을 접는 소리가 조용히 스며들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여자가 한 송이의 국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가 유난히 단정했다. 떠나려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가 여자의 손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슬며시 빠져나왔다. 봉투 겉면에는 눌러 쓴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서정에게. 잉크가 희미하게 번진 곳이 있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여자는 인사도 길게 하지 않았다. 다만 한 번 더 고개를 깊게 숙인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빗소리만 남았다. 한서정은 봉투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호흡을 골랐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손끝에 걸릴 때마다 오랜 날의 기억이 조금씩 벗겨지는 듯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지금 열면 예전의 모든 것이 다른 모양이 되겠지. 테이블 위에 봉투가 내려앉았다. 그 얇은 무게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 스탠드 하나만 켜진 채로 빛이 둥글게 번졌다. 봉투를 열면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은 이미 종이를 찢고 있었다. 편지 한 장,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금속 열쇠 하나. 열쇠 머리에는 해월역 17이라는 숫자가 낡은 각인으로 박혀 있었다. 편지는 남편의 글씨였다. 서두는 낯설 만큼 간단했다. 말하지 못하고 떠나서 미안하다. 내가 모르는 제자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나의 빚이고 너의 봄을 닮았다. 사진을 뒤집자 바닷바람 속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남편과 한 여자. 웃음이 담담하게 번져 있었고 사이에 낯선 기운이 있었다. 손끝에서 사진이 미세하게 떨렸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학교의 교문, 종이 울리던 오후, 교탁 앞의 목소리와 분필 가루가 되살아났다. 그는 평생 교단에 섰고 종종 아이들이 나를 살린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사진 속 표정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그림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 뒤쪽에 희미한 글씨를 읽었다. 해월포, 봄 첫날. 탁자 위에 열쇠가 빛을 반사했다. 그 작은 쇳덩이가 오늘 밤의 끝을 바꾸려는 듯 조용히 반짝였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전날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여자가 서 있었다. 젖지 않은 우산, 정리된 머리카락, 그리고 예상보다도 단정한 눈빛. 그녀는 문턱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더 늦기 전에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가 한 톤 낮아졌다.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메모에는 익숙한 필체로 몇 줄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에게 내 말을 전해달라.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다. 상자 뚜껑이 닫히는 소리에 부엌 시계가 잠깐 멈춘 듯 했다. 여자는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고 낮게 말했다. 저는 그의 제자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오래전과 최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였다. 흡사 다리가 놓인 그 순간부터 이 집의 벽지와 커튼, 테이블과 의자들이 모두 과거의 다른 자리에 서는 것 같았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부인께 향하는 이야기라서요. 해오려? 사람들의 발자국이 뒤엉킨 바닥에서 금속 냄새가 올라왔다. 사물함 앞에 서니 열쇠 번호가 손바닥에서 더 선명해졌다. 17. 문이 열리자 작은 봉투와 테이프 2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라벨에는 간단히 적혀 있었다. 사과 1, 사과 2. 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 같은 흐릿한 그림과 오래전에 작성한 듯한 교직원 사고 보고서 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노이즈 사이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다. 그러나 어느 봄날 나는 정직하지 못했다. 잠깐의 침묵이 놓였다. 숨을 고르는 소리, 종이가 스치는 소리, 그리고 바람인지 울음인지 모를 떨림. 현장학습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다. 좁은 도로, 젖은 차창, 그리고 순간의 실수.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누군가의 삶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나는 어른이었고 책임을 져야 했지만 학교는 조용했고 나는 침묵했다. 테이프가 조금 빨라졌다가 다시 제 속도로 돌아왔다. 몇 해가 지나 그 아이의 이름을 다시 들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스승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말은 사과를 요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끝내지 못한 계절을 끝내자는 말이었다. 그녀는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호흡은 짧고 깊었다. 눈앞에 잡히지 않는 장면들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여자는 상자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첫 장에는 간단한 시간표가, 뒤쪽에는 불규칙한 글자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다. 그때 저는 교실의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들면 선생님이 눈을 맞추어 주었고 답을 못해도 화를 내지 않았죠. 졸업 후에는 오랫동안 소식을 끊었습니다. 사실은 끊은 게 아니라 스스로 숨은 거였어요. 여자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몇 해 전 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보게 됐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 그날의 어른은 누구였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시간은 뒤로 움직였고 한 사람의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스승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날의 어른이 누구였냐고. 그분은 오래 앉아 있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사실을 학교와 동료들과 함께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한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유리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한 사람은 부인이었습니다. 스승님은 말하더군요. 내가 설명하면 상처가 옛 모양으로 깨어질까봐 두려웠다고. 여자는 마지막 카세트를 가리켰다. 이건 바다에서 녹음한 겁니다. 아마 그날의 마지막 말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파도 소리가 먼저 도착했다. 바람이 마이크를 스치고 낮고 거친 목소리가 뒤이어 떠올랐다. 여기서 끝내자. 미움과 침묵, 그리고 죄책감. 나는 스승이었고 남편이었고 어른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자리에서도 제때의 말을 하지 못했다. 잠시 멈춘 뒤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다. 나는 제자를 숨기지 않았다. 나는 너를 숨겼다. 내가 맞은 슬픔의 모양이 내 잘못한 진실의 모양이 되어버릴까봐. 내 침묵이 너를 지켰다고 믿고 싶었지만 사실은 내 두려움을 지킨 것뿐이었다. 바다 위로 새가 지나가며 울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본다. 내가 늦게라도 여는 말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계절이 되기를. 녹음이 끝날 무렵 아주 작은 속삭임이 따라왔다. 미안하다. 너의 봄을 기다리게 했다. 정지는 쉽지 않았다. 버튼 위에 올린 손가락이 잠시 흔들렸다.
멈춤과 재생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가 얇은 막처럼 흔들렸다. 마침내 소리가 꺼지자 방 안은 이전과 다른 고요로 채워졌다. 그 고요는 끝이 아니라 다음을 부르는 침묵 같았다. 며칠 뒤 오래된 학교의 운동장 옆에 새 벤치 하나가 놓였다. 명패에는 단어 몇 개만 새겨져 있었다. 다음 봄을 기다립니다. 이름은 없었다. 그녀와 제자는 벤치 끝과 끝에 앉았다. 바람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로 마음을 스쳤다. 발 아래의 자갈이 가볍게 굴러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던 누군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종소리에 맞춰 돌아서던 표정, 당황하여 분필을 떨어뜨리던 순간, 아이가 울음을 삼키던 교실의 공기, 작은 창틈으로 들어온 햇빛의 각도, 모든 장면이 다시 오면서도 예전과 같은 의미로 돌아오지 않았다. 제자는 손에 쥔 수첩을 만지작거렸다. 장갑을 벗은 손등에 흰 흉터가 있었는데 그 흉터마저도 겨울을 건너온 나뭇가지처럼 담담해 보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답하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알겠다. 어떤 사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걸.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었지만 합의 같은 것이 그 사이에 놓였다. 해가 기울고 운동장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둘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벤치의 목재가 햇살을 먹고 따뜻해졌다. 낮보다 조금 느린 저녁, 납골당의 유리암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얇은 종이를 펼치자 잔잔한 글씨가 선명해졌다. 사랑은 종종 늦게 도착한다. 늦게 도착했으므로 거짓이라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미루었던 말들이 너의 하루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듣지 못했던 칭찬과 내가 알아채지 못했던 용기를 오늘에라도 전하고 싶다. 다음 봄에 벤치 옆 목련이 피면 그 앞에서 웃어주기를. 봉투를 접어 유리암 아래에 밀어넣고 한 발짝 물러섰다. 제자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대신 둘은 같은 방향을 보았다. 벤치가 있을 학교 쪽, 해월역 쪽, 바다가 있는 쪽. 바람이 지나가며 낮은 소리로 뭐라고 속삭였다.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소리였다. 오래된 종소리, 분필 긁히는 소리, 누군가 책을 덮는 소리, 그리고 아주 늦게 도착한 한 문장의 뉘앙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봄에 벤치에서 다시 만나자. 유리암에 붙은 작은 손자국이 저녁빛을 받아 반짝였다. 소리가 잦아들자 남은 것은 이 문장뿐이었다. 그녀는 내 남편의 제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은 불륜의 그림자가 아니라 늦게 도착한 책임과 용기의 모양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